화면까지 다 설치해 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세션은 그러니까 GitHub 이후에 그러니까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세션이기 때문에 웹 개발에 이응자도 모르는 아기사자를 기준으로 구성을 해서 아직 웹 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웹 개발 맛보기로 네이버 페이지를 저희 마음대로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네이버 여기 웹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들어가 주셨나요? 그러면 바꾸고 싶은 부분을 오른쪽 클릭하고 검사를 눌러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뉴스 스탠드를 바꿔볼 거예요. 여기 오른쪽 클릭하고 검사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떠요. 여기서 우클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바로 잡힌 거 보이시죠? 뉴스 스탠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바꿀 수 있게 바뀌는데요. 여기다가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 바꾼 텍스트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꾼 이거는 이미 렌더링이 된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바꿔주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원래 있던 뉴스 스탠드로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바로 오늘 그러니까 다뤄볼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웹페이지 여기 다시 보시면 HTML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뼈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가장 위에 검색창이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들이 일렬로 있고 여기 뭐 배너가 있고 여기 기사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고 이런 뼈대를 구성하는 게 HTML 코드입니다. 그러면 CSS는 이렇게 저희가 뼈대를 만들어 놓은 이 HTML 코드를 꾸며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색창의 테두리는 이 정도 굵기의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이 메일, 카페, 블로그 이 폰트 사이즈는 어떻고 다른 글씨보다 굵게 표현하고 뭐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꾸며주는 코드를 CSS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몇 초마다 한 번씩 내용이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걸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팝업 창이 뜨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VS 코드에서 저희가 실습에 필요한 HTML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 저희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세션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폴더를 이렇게 열어요. 열고
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파일명을 적어 놨거든요. 이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태그 모음입니다. 일단은 만들어 두기만 할 거라서 계속 설명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럼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했듯이 HTML은 이제 페이지의 구역과 텍스트를 나타내는 코드고 CSS는 이제 그 구역을 HTML로 잡아준 그 구역을 예쁘게 꾸며주는 코드를 말해요. HTML은 크게 헤드와 바디로 구성이 되는데요. 헤드 안에는 페이지의 속성 정보를, 바디 안에는 페이지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이제 헤드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바디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바디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요소에는 태그와 속성이 있는데요. 이 태그는 엘리멘트라고도 부르고 HTML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태그에는 어트리뷰트랑 밸류가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죠. 그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 사이에 저희가 브라우저에 보여줄 내용을 담으면 하나의 엘리멘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코드로 직접 볼 건데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하셔서 아까 만든 이 태그 모음 파일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저장은 Shift S나 Command S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고 라이브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라이브 서버 확장팩 설치하시면 가상 서버를 열 수 있는데 고 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가상 서버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 코드가 이렇게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네, 다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되셨나요? 저희 3분 정도만 기다리고 다시 이어가 볼게요. 이게 같은 거가 있어서 약간 띄우는 거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이것만 남겨놓고 다시 보라이브
혹시 아직 해결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VS 코드랑 브라우저 창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이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타이틀 태그부터 먼저 볼게요. 이 타이틀 태그는 웹페이지의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이 본문에는 지금 멋쟁이 사자처럼 이 기초가 보이지 않죠? 어디에 있냐면 이 탭에 있어요. 이 탭에 여기 타이틀 태그 안에 넣어둔 제목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이 div 태그는 구역을 나누는 태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 영역을 나누는 태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태그의 특성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이 div가 어떤 태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p 태그는 패러그래프의 약자로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아직 글이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얘네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띄워졌죠. 한 단위. 이렇게 문단을 나타내는 태그가 바로 이 p 태그이고요. 아래 보이는 li 태그는 리스트를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ul 태그는 이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안에 li 태그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면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고요. ol 태그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ol 태그를 쓰면 이 안에 아이템 앞에 넘버링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텍스트를 나타내는 h 태그들이 있는데요. h 태그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폰트의 사이즈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h1 태그가 제목을 나타낼 때 쓰고 h2는 소제목, 그리고 h3부터 이제 본문에서 이제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그럴 때 h3부터 6까지 씁니다. 보통 h3까지 쓰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hr 태그는 그 구역을 나타내는 이런 가로 수평선 태그인데요. 네, 이렇게 구역을 나눌 때 hr 태그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넣어줄 수 있는 a 태그. 그래서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해요. 이 하이퍼링크 여기에다가 네이버 주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둔 이 텍스트를 여기서 클릭했을 때 여기 넣어둔 주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태그인데요. 이미지 태그는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인풋 태그, 버튼 태그, 그리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의 텍스트를 받을 때 쓰는 텍스트 에리아 태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인풋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테이블 태그인데 테이블 태그는 이렇게 테이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안에 t 헤드랑 t 바디를 넣어서
T 헤드 안에는 여기 보이는 1행, 첫 번째 행에 보통 테이블에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제목을 나타내는 게 T 헤드고 T 바디에 그러니까 그 제목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 아이템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TR이 행을 나타내는 태그고 TD가 열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네, 이렇게 코드로 다시 노션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태그를 한번 봤고요. 아까 이 태그에는 attribute랑 value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attribute랑 이제 말 그대로 그 태그로만 이제 코드를 구성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태그 안에 속성을 따로 넣어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기능을 넣는 건데요. 이미지 태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미지 태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src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에 주소를 넣는 src 속성이 있고, 대체 이미지가 없을 때나 잘 뭔가 연결이 안 돼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이미지를 설명할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alt 속성이 있고, 이미지의 가로나 세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살짝 바꿔주도록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src 속성이 없어지면 이렇게 alt로 저희가 넣어둔 이런 대체 텍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생겼죠? 그러면 얘의 가로 세로 길이를 한번 저희가 수정을 해볼게요. 가로를 예를 들어 500 픽셀로 주고 세로를 300 픽셀로 준다 하면 이렇게 커졌죠. 네, 이런 식으로 속성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런 태그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에서 본 코드들로 저희가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태그 모음 HTML 만든 폴더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름은 로그인 페이지 HTML입니다. 만드셨으면 여기 하단 이 밑에 보이시는 이 페이지를 아까 그 태그 모음 HTML 파일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이는 이 그대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제한 시간은 5분 정도 드릴게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인풋 태그랑 너무 큰 힌트인가요? 네.
이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반영이 새로 고치면 저장하면 바로 되게 새로 고치면 오 분 정도가 지나서 다 하셨겠죠? 아직일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보고 제가 잠시만요.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 드릴게요. 네. 여기 노션에다가 제가 답안 코드를 뭐 답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만든 코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교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고 해도 이제 이 다음 실습을 위해서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세요. 네, 이 코드로 하셔야 다음에 이제 CSS 입힐 때 잘 될 거예요. 계속 진행할게요. HTML은 이 정도로 보고 CSS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CSS는 이렇게 작성한 HTML 코드를 꾸미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CSS는 이 코드의 부모 자식 구조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봐야 제대로 이제 그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 빨간색 div 안에 초록색 div랑 파란색 di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div에 페이지의 가운데로 오는 스타일 코드를 입히면 이 안에 있는 div,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div까지 같이 딸려오겠죠. 그리고 이 초록색 div의 뭐 글자 색을 뭐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 안에 있는 버튼 1의 글자 색도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CSS 코드를 짜다가 이런 부모 자식 구조를 잘 안 보고 짜시면 만약에 얘한테 그러니까 얘한테는 글자 색을 이 빨간색 div랑 다르게 주고 싶은데 얘한테 만약에 글자 색을 줘버리면 얘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글자 색을 따로 이렇게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거를 부모 자식 관계를 파악하고 CSS를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SS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라인 스타일은 HTML 요소 내부에다가 그러니까 요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작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이렇게 주고 이 텍스트에 어떤 스타일을 입히고 싶은지 이 안에다가 그 스타일 코드를 CSS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요소에만 스타일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부 다른 방법으로 이 태그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태그 안에 스타일이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조심해서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 스타일 시트 방법은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 방을 작성하는 방법이 내부랑 외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하게 그 스타일 시트가 그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HTML 파일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로 나뉘는데 내부 스타일 시트는 말 그대로 이제 HTML 파일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따로 만들어서 스타일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파일 안에다가. 근데 이럴 경우에 이 스타일 코드가 너무 길어지면 코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스타일 코드만 따로 빼서 외부에다가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HTML 파일을 만든 같은 폴더에다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CSS 확장자를 그러니까 뭐 그 파일명을 확장자를 CSS로 하고 헤드 태그에다가 이렇게 만든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면 그 HTML 파일에 CSS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일 시트에 어떻게 CSS 코드를 작성하는지 볼 건데 방법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엘레멘트에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하면 일단 중괄호 안에다가 스타일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중괄호 앞에 이런 별표를 넣어주면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이 스타일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폰트 스타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넣곤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조건에 맞는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태그, 클래스, 아이디 얘네들을 사용해서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태그 선택자는 뭐 p 태그에다가 바디에 작성한 p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작성하고자 한다 하면 아까처럼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스타일을 넣어주고 태그 명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 명으로 그 스타일을 작성해주고 싶다 하면 p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넣어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그 앞에 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p 태그는 태그 선택자는 태그만 넣어주고 클래스는 앞에다가 점을 넣어주는 거예요. 또 아이디를 가지고도 스타일을 줄 수 있는데 아이디는 점이 아니라 이 해시태그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클래스 이름이 이거인 것, 아이디 이름이 이거인 것, 태그의 종류가 이거인 것, 조건이 하나잖아요. 이 아래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선택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특정 태그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하위 요소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해주는 방식이고요. 하나가 없었는데 이거 없애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네, 일치 선택자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조건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거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서 h1.good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h1이 두 개가 있어요. 태그가. 근데 클래스 이름을 잘 보시면 good이랑 gray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h1 태그인데 클래스 이름이 good인 거에 대해서만 이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식 선택자는 타고 들어가는 선택자인데 아까 저희 테이블 태그 봤듯이 테이블 태그 안에 뭐 t헤ad가 있고 tbody가 있고
그러니까 뭐 T헤드 안에 T열 있고 T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가장 마지막인 이 TD에다가 얘네들을 적용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CSS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페이지 잠금 한 번만 걸고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CS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봤으니까 아까 만든 로그인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CSS를 입혀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좀 허접해 보이지만 여기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같이 해볼게요. 제가 만들었네요. 잠시만요. 아까 이 상태일 텐데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아까랑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로그인 페이지 밑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서 어떤 네모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상자 안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두 개를 묶어야 되니까 바디 안에다가 div 태그를 넣어줄게요. div 태그 안에다가 아까 만든 h1 태그를 넣어줘요. 그리고 얘는 글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 H5 정도로 작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div 태그 그 영역이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눈으로 저희가 직접 볼 수 있게 여기다가 배경색을 넣어줄 건데 아까 그 CSS 작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저희는 내부 스타일 시트 방식을 쓸 거고 div의 스타일 시트 방식에는 클래스 명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적어줄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div에다가는 클래스 이름을 줄게요. 클래스 이름은 my title로 줘볼게요.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점을 붙여야 되니까 점을 하고 my title 중괄호 이 안에다가 이제 CSS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배경색을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배경색을 넣어주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주시고 색은 그린, 녹색으로 줄게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div로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네. 그리고 이 div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줄 건데 가로를
300 픽셀로 주고 세로를 200 픽셀로 줄게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가운데로 오게 해줄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로 왔죠? 네,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깔아 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까는 코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시고 URL을 넣어줘야죠. URL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주소는 제가 여기 이미지 URL이라고 넣어놨어요. 이걸 복사를 하셔서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노션에 올려둔 거랑 이게 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이 이미지를 들어가 보면 얘가 생긴 게 이런데 지금 이 들어간 부분은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전체를 놓고 싶은데 그냥 이미지를 넣으면 이 부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얘 사이즈를 저희가 만든 div에 맞춰줄 건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얘가 div로 저희가 사이즈를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이 좀 일정 부분이 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를 저희가 만든 요소의 중앙에 맞춰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바꿔줄 거예요. 얘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중앙으로 맞춰준다. 센터로 해주면 뭔가 잘 티가 나진 않지만 센터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 이 세 코드가 거의 고정적으로 따라오는데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 세 개가 거의 세트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네모 박스의 귀퉁이를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글죠?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건 보더 레디우스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줄 거냐? 10픽셀만큼. 그러면 이렇게 조금 둥그러졌죠? 이제 간격을 맞춰 줄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 H1 태그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주는 건 간격을 이제 다루는 건 마진이랑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이랑 패딩의 차이는 여기 마진은 바깥 여백을 담당하고 패딩은 안쪽 여백을 담당하는데 이걸 직접 한번 버튼 여기를 예시로 한번 제가 그냥 써볼게요. 이거는 직접 안 하시고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얘를 버튼 클래스를 my 버튼으로 하고 여기다가 마진 값을 220 픽셀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진을 20 픽셀로 준다는 말은 이 버튼을 둘러싼 상하 좌우를 20 픽셀씩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렇게 떨어진 건데 얘는 이렇게 4번씩 쓰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위고 두 번째가 오른쪽, 세 번째가 맨 아래. 그러니까 아래쪽, 네 번째가 왼쪽이에요. 시계 방향대로 얘가 상, 오, 하, 왼 이렇게 상하 좌. 네. 상, 우, 하, 좌. 죄송해요. 아니 한자로 좀 통일되게 말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게 왼쪽 거라고 했죠. 얘를 좀 많이 띄워볼게요. 50으로 주면 왼쪽이 좀 더 띄워진 거 보셨나요? 네, 이런 차이고 마진이 아니라 패딩으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까 로그인 버튼이 있었던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텍스트들이 그러니까 안쪽 여백이 이렇게 50픽셀, 20, 20, 20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얘를 다시 지우고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는 여기를 띄워주려고 했죠. 안쪽이니까 뭘 써야 될까요? 패딩이겠죠? 네, 패딩을 줘볼게요. 이 안쪽을 패딩 값을 주는데 저희는 이 위에만 주면 돼요. 위에만 주기 위해서 패딩 탑 그리고 패딩 탑은 40픽셀 정도 이렇게 주면 제가 아까 이걸 좀 잘못 줬네요. 그러니까 위드 하이트를 200으로 줬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면 여기 제가 노션에다가 둔 페이지랑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얘네들을 페이지의 정 가운데로 위치하게 만들어주고 또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또 div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얘 클래스는 랩으로 줄게요. 네, 랩으로 줬으면 얘는 또 다르니까 마이 타이틀이 아닌 또 새로 만들어서 마진 값을 그러니까 여백을 조정해 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안 되겠다. 아까 처음이니까 또 배경색을 먼저 줘볼게요. 죄송해요. 이거 말고 배경색을 다시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백을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양쪽 여백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여백을 줄 수가 없어요. 얘의 가로 길이 값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가로 길이 값을 이미지랑 동일하게 줄 건데 이미지를 300픽셀로 줬으니까 얘도 300픽셀로 줄게요. 이렇게 맞춰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양쪽 여백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기 여백이니까 바깥쪽 여백 마진 값이겠죠? 마진 값을 오토라고 주면 페이지 정 가운데로 오신 걸 왜
웃지 말아주세요. 네, 죄송해요. 페이지 정 가운데로 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페이지 정 가운데로 왔죠?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코드는 다 작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제가 코드 넣어 드릴게요. 이제 여기다가 폰트를 적용해 줄 건데 폰트는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노션에 올려둔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고 하고 싶으신 폰트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get 폰트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get embedded code 여길 들어가셔서 어떤 코드를 어디에 복사를 해주시냐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를 헤드 안에다가 넣어줘요. 헤드 안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이거를 저희 스타일 태그 안에 저희는 이 본문 전체에 대해 이 폰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까 전체 선택자가 별이었죠? 별, 이 안에다가 이 폰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위치를 바꿔줄게요. 네. 저장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신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 되셨을까요? 네, 제가 노션에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두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아무 폰트나 선택해서 넣어둔 거라서 이거랑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원래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그럼 이제 HTML이랑 CSS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회사는 이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만들고 어떤 회사는 자바로 만들고 어떤 회사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브라우저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크롬을 자바 버전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파이썬 버전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통일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크롬이라는 이 브라우저를 여러 버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인터넷이 자바스크립트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게 자바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죠. 네, 그냥 딴 말을 잠깐 해보았고요. 네.
자바스크립트 맛보기로 자바스크립트가 HTML 코드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짧은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만들었던 이 로그인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냐면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헤드 안에다가 잠깐만요. 스타일 태그, 그러니까 헤드 안에다가 만들게요.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써줘요. 자바스크립트를 쓸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알러트 창이 뜨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벤트를 넣어주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클릭했을 때 온 클릭,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제가 헤이 함수를 만들 건데 헤이 함수는 여기서 만들게요. 잠시만요. 네, 그쵸. 네. 스크립트 안에 펑션 헤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함수는 alert hey, 안녕이라는 창을 띄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함수는 alert 창, 안녕이라는 이 창을 띄우는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네, 이런 식으로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톡을 하나씩 열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시계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작성 중이시던 폴더 안에다가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어떤 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네, 이런 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이 동작하고 스탑을 누르면 시계가 멈춰요. 이런 시계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HTML 파일부터 작성을 해줄게요. 인덱스 모든 파일을 만들면 안에는 아무 코드가 없을 텐데 HTML 파일로 들어가셔서 느낌표를 하나 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하나짜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기본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번에는 내부 스타일 시트가 아니라 외부 스타일 시트를 쓸 거라서 저희가 방금 만든 이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랑 CSS 파일을 둘 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스타일 시트 링크를 헤드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스크립트는 바디 안에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타일 시트랑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모두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정말 간단한데 바디 안에다가 HTML에 필요한 태그 몇 가지를 추가해 줄 건데 이 시계를 보여줄 P 태그랑 이걸 둘러싸고 있는 div 태그, 버튼 태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얘들이 한 가운데 와 있잖아요. 아까처럼 div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div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 클래스 이름은 컨테이너라고 할 거예요. 얘의 div를 또 만들어 줘요. 클락 div. 얘는 시계 영역이니까 클락이라고 주고 이 안에 시간이 실제로 보일 부분은 h1 태그로 줄게요. 네. 얘는 시계 저희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줄 거라서 안에 그러니까 태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안 적어주고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id 값으로 줄 거예요. time이라고 줍니다. 그럼 이제 div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버튼 스탑 버튼 그리고 얘는 id 값을 스탑이라고 주고 그 버튼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HTML 작성해야 할 코드는 이렇게 끝이고요. 네. 이거 여기다가 올려둘게요. 이제 CSS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만들어 놔서 요거 그냥 복사하셔서 CSS 파일에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로그인 페이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index.html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아직 시계를 제가 자바스크립트 넣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시계를 자바스크립트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은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제일 먼저 일단 한번 쭉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필요한 변수 부분에 저희가 써야 할 코드인데요. 네, 노션에다가 붙여 넣었으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 각 변수가 어떤 역할인지 알아볼게요. 일단 핸들 id라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이 핸들 id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계속 시계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 건데 그 동작을 이게 그 동작을 수행할 때 그 순간에 id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에 대한 id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id를 토대로 그 동작을 멈추게 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 시계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핸들 id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세 개는 너무 간단한데 일단 이 앞에 보시는 게 H1 태그이고요. 고랑 스탑은 저희가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작성해준 id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get element by id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로 이 id 값들을 잡아서 이 태그에다가 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요. get element by id란 이게 태그에 있는 id 속성을 사용해서 해당 태그에 접근하여 하고 싶은 작업을 할 때 쓰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 안에다가 해당 엘리멘트의 id를 넣으면 그 요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싶을 때 그 작업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선언해 주었고요. 이제 현재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시간을 불러와 주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이름은 getTime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getTime이라는 함수는 dat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를 가져올 건데요. 네.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면 이 date 객체는 new 연산자를 통해서 그 생성되는 그 시점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저장한 변수 이 date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메소드들을 포함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이 안에 뭘 들어가게 할 거냐면 시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시를 가져오고 분을 가져오고 초까지 가져온 다음에 이거 가져온 것들을 어디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타임.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템플릿 리터럴로 넣을 건데 잠시만요. 네. 하고 hour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온 값들을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타임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변수를 h1 태그 안에다가 또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텍스트 컨텐츠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요. 텍스트 컨텐츠는 엘리먼트의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읽어올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여기다가 타임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타임에 저장된 이 값들이 h1 태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넣어드릴게요. 네, 저장을 하고 한번 잘 나오는지 볼까요? 잠시만요. 네, 맞아요. 함수 호출을 안 했네요. 아이고. 네, 호출을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호출을 새로 부팅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데 시계가 이렇게 동작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 시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등록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벤트. 제가 이벤트를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이벤트가 뭔지 살펴보고 가면 이벤트란 이제 웹페이지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나 키보드에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혹은 특정 요소에 포커스가 이동되었을 때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벤트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이 클릭 이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벤트를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 연결을 하냐? 아까 저희가 팝업창을 띄웠잖아요. 그 원리로 저희 이번에도 이벤트 핸들러 등록을 할 건데 이벤트 앞에 on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태그에 이벤트를 등록하고 싶다 하면 이벤트 이름 앞에 on을 붙여주고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할 건지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그 알러트 창 띄웠을 때는 이 첫 번째 방식으로 넣어준 거였어요. 인라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인라인 방식으로 넣어줬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다가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고에다가 id 값을 저희 해놓고 고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 함수를 동작하게 할 거니까 이제 이 안에다가 저희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건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가 시계가 계속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희는 이때 setInterval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객체 메소드를 사용해 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가 핸들 아이디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줬잖아요. 핸들 아이디가 0일 때 이게 어떤 코드냐면 setInterval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값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그 숫자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얘를 동작시키겠다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0ms, 그러니까 1초마다 getTime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set 인터벌은 동작을 등록함과 동시에 그 주기적인 동작에 대한 아이디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0이 아닌 숫자를 반환하게 돼요. 그 반환되는 숫자가 이 핸들 아이디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탑에 대한 이벤트를 넣어줄게요. 얘는 스탑은 눌렀을 때 시계가 멈춰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펑션 해주고 그 안에다가 인터벌 그 함수를 클리어 인터벌 함수를 넣어주고 핸들 아이디 얘를 클리어를 해주고 핸들 아이디를 다시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클리어 인터벌 안에다가 아이디 값을 넣으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터벌 동작이 제거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핸들 아이디 값을 넣음으로써 이 위에서 저희가 1초마다 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핸들 아이디를 0으로 초기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해줬으니까 한번 돌아가는지 볼게요. 고를 누르면 돌아가야 합니다. 아, 이거 맞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순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뭔가 자꾸 이슈가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바보같이 여기 오늘 안 썼어요. 네, 죄송해요. 따라 치신 분들 죄송해요. 오늘 여기 클릭 앞에다가 오늘 넣어주세요. 그러면 1초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탑을 누르면 시계가 멈추죠. 그러니까 처음에 핸들 아이디가 0으로 저희가 초기화를 해놨었고 0이니까 고를 누르면 set 인터벌 함수가 getTime을 1초마다 동작하게 하고 스탑을 누르면 클리어 인터벌 함수가 이 핸들 아이디에 등록이 된 동작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으로 핸들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다 넣어드릴게요. 최종 완성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네, 시계 다 완성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 뭔가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과제 안내하고 세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서 자기소개를 되게 뭔가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코드를 이용해서 자기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CSS로는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테키 프론트 강의를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제의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그리기.
이게 HTML 페이지 구상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코드를 쓰면 어떻게 그러니까 얘를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어디 위치에 놓고 그게 너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그마나 어떤 메모장에다가 와이어프레임을 간단히 그려서 그 그림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보다 쉽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파일을 모두 작성하셔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는 2번 이상 등록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제 수행 조건이고요. 만약에 이 중 하나라도 이제 안 해주셨을 때는 과제를 했다고 인정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한은 4월 10일 수요일 자정까지고요. 제출 방법은 GitHub 개인 계정에다가 세션 레포를 만들고 거기다가 푸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와이어프레임 그려달라고 했는데 와이어프레임 그리신 거는 리드미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싸 노션 세션 과제 기록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션 파일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인이 푸시하신 해당 레포 주소를 올려주시면 과제 제출이 완료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셨나요? 없나요? 네, 그럼 이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슈가 너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